윤석열과 이준석이 이게 조합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는 때론 당사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은 지금요, 이 공보팀, 여러분, 정했죠. 이동훈 기자라고 제가 아주 잘 아는 기자입니다. 이 친구는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니까 알려드리는데, 한국일보 기자였다가, 이제, 당 반장, 국회 반장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스카웃 돼갖고, 조선일보의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거일 조선일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정치부장 하고도 남을 짬밥인데, 정치부장 되기는 힘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쪽에서 오파가 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좋을 게 굉장한 친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불안하고 정권도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문제가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박근혜 불가론, 대통령 후보 불가론을 막 얘기를 할 때 저를 짓이기는 그냥 기사를 엄청나게 썼습니다. 말도 못하게 썼어요. 전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제 모든 것을 짓이겼어요. 인격 살인을 했어요. 이동훈 기자가. 그래서 저는 참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제가 밥도 많이 사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기자들한테도 권력이라는 게 있어서 이 MB가 당선되고 나서 MB를 지지했던 기자들이 뭐 특파원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가 당선되고 나서 또 박근혜 친박 기자들이 막 또 잘 나갔었죠. 그래서 기자들도 자기가 지원하는 정치인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사내에 이 지위라든가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은 전용욱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이동훈이 저를 죽인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정치에서 이제 제가 밀려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이러고 나니까 제 전화로 끝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 기자로서 이렇게 판단 능력도 없고, 이러면은 그 신문사를 욕되게 하는 거죠. 당 대표가 판단 능력이 없으면은 패스트 트랙에 14명, 원내대표가. 이래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저거 재판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때 나경원한테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법대를 나온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40패스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판사를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법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다 사지로 몰고 가는 건데 의원들을 갖고 사지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나경원은 설마 이거를 법대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토론회 와서 나경원이 뭐라고 하느냐.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홍문표 의원이 물으니까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정치적인 해결을 합니까?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저런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기소가 됐어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조국을 무죄로 만들고 정경심이를 무죄로 만들고 네? 그리고 윤석열을 감방에 쳐넣고 이래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자, 다시 이동훈 얘기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안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친한 이제 조선일보에 기자들이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자고 해가지고 제가 나갔는데 거기에 이동훈이 앉아있더라고요. 와, 제가 진짜 불쾌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밥 먹기로 한 사람한테 꼬드겨가지고 나 끼워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 얘기해 줬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어쩌고 저쩌고. 왜? 점점 더 이동훈의 얼굴이 흑빛이 돼가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눈을 비고 너 진짜 막 이러고 뭐 발딱 일어서서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보호해주지 않고 뭐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이동훈이가 저를 우습게 봤겠죠. 끝까지 웃고 네, 너 폭탄주 좋아하지? 내가 폭탄 좀 알아줄게 이러면서 했죠. 자,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고
그리고 이동훈도 아마 느낀 바가 있으니까 저를 만나서 그게 뭐겠습니까? 이동훈이 그 자리에 어떻게든 고개 내밀고 온 거는 저에 대해서 한 일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너무 미안했던 거죠. 너무 심각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자들이나 뭐,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너무너무 많아요. 유씨, 나씨, 김씨, 박씨, 이씨, 정씨, 뭐, 저한테 더 대한민국의 온갖 성씨 다 얘기하는데, 저를 난도질을 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도 이동훈을 용서합니다. 윤석열 잘 도와가지고, 오로지 대선 승리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저한테 미안하고 그날도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승리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문재인에 대한 최고의 보복이 뭐겠습니까? 다음 대선에서 그냥 1000만 표 정도, 우리 조갑재 선생님께서는 500만 표라고 하는데 1000만 표 정도로 우리가 압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거. 우리의 승리, 압도적인 승리가 저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이고 최고의 보복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이 저의 마음을 다 풉니다. 저는 대선 승리를 해서 이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역이 최적화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어느 나라겠습니까? 제가 영어도 좀 하는데 그렇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한국말 하는 것처럼 막 토론 배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일본에 가서는 제가 토론 배틀도 할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해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뒤집어 엎어지고 하지만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는 대한민국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성장과 그 다음에 발전과 자유시장과 2030 젊은이들에게 와, 미래가 있다. 아우, 나 결혼도 하고 나 취직했어, 결혼했어, 애도 막 5명씩 낳아야지.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제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미국은 SUV라든가 밴을요 집에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아니, 밴을 집에서? 이러면은 우리나라 지금요 애 없는 집 많고요, 애 있어도 한 명이에요. 근데 미국은요 특히 뭐 중부라든가 뭐 이런 뉴욕이나 이런 데 빼고요, 그런데 가보면 SUV나 밴 같은 게 옵니다. 그러면 이 아빠가 이제 내려라 이러면 엄마 내리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요 1명, 2명, 3명, 5명, 저 6명도 내리는 집 봤습니다. 그거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2030들이 애를 막 3명씩, 애를 3명 낳는 게 여러분 제일 좋답니다. 왜? 민주주의는 2명이 싸우면 이 1명이 조정 역할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셋 있는 집안의 이 출신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2030들 너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취직도 못해요, 결혼도 못해요, 집도 없어요,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아요.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고 막 나라의 미래에 가슴을 두근거렸던 그 시대를 이 젊은 친구들한테 그 열기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영선의 36살 이준석이를 도구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36살의 영선의 당대표 국민의힘 윤석열과 플러스 이준석 대선 승리. 저는 이 대선 승리가 지방자치제의 압승으로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2024년 국회의원 선거도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30에게 우리 어른들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곁을 주고 그들을 응원합시다.